자, 반갑습니다. 저는요, 이데일TV 이데일리온의 성영석 파트너 성영석 소장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예. 오늘은요, 이데일TV 추석 특집으로요, 주식 대혁명이라는 내용으로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이란 단어를 저 한자로 이렇게 풀이를 하면요, 가을 춥다의 번역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속사. 그러니까 추석이라는 거는 가을 저녁이라는 얘기입니다. 음력으로 8월 보름. 그러니까 둥근 달이죠. 그죠? 만월이라고 해서요. 해가, 달이 꽉 찬 그런 가을 저녁, 풍성한 가을 저녁을 우리는 중추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절을 셉니다. 어, 주식 시장도요, 꼭,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자,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계단 밟듯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세계 이제 주식 시장에서 최근 상승률로 계산하면요, 대한민국이 단연코 1등입니다. 자, 그동안 너무 이제 글로벌 랠리에 소외됐고, 그동안 정말, 정말 안 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기준으로, 세계, 경쟁력으로 따지면요, 순위가 약 한 4위, 5위 정도 됩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GDP로 계산해도요, 우리가 지금 10위, 9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이런 나라가 전 세계 증시가 다 날아가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안 갔더라. 그래서 저는요, 끝까지 이제 TV 방송에서 여러분들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함께 하면서 정말 화가 나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대한민국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성 소장이었습니다. 이제 꼭 주식시장도 그러겠죠. 그죠? 5,000p, 5,000포인트 언제 가느냐, 정말 가느냐, 5,000포인트를 향해 간다. 여러분, 우리나라 코스피 5,000포인트는요, 거기까지 지금 가도 본전입니다. 가야 본전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내 주식은 왜 안 가느냐. 코스닥은 안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은 1000포인트가 사상 최고치를 뚫은 위치인데 아직 안 갔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면 이제 대형주 가고 그다음에 코스피의 중형주, 소형주 순환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코스닥도 가겠죠. 물론 이제 코스닥이라고 하는 종목이요. 글쎄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정상적인 종목이 몇 개나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이제는 이제 뭔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찾아서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하여튼 저는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요, 여러분들 계좌가 한가위처럼 더도 말고 뭐 곡식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고 그다음에 또 과일, 먹거리가 풍성한 그런 가을 저녁처럼 우리 대한민국 1,400만 개인 투자 여러분들도 계좌가 아주 꽉꽉 들어차서 풍성한 철철 넘치는 그런 연휴 또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요, 그동안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늘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은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집약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위 이제 그 성소장의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전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종목이 저 부국증권이라는 종목입니다. 부국증권 상법 개정안 때문에 그 우리가 지주사하고요. 증권주들이 좀 올랐었죠. 그죠? 그때 이 부국증권이라는 종목을요.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신의 사자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요. 잘 좀 이해를 좀 가셨는 이유가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기준봉. 기준봉.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흐느적거리다가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어느 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시세가 크게 분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계십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 종가로부터 이 부분을 좀 나열하면요. 여기가 종가로부터, 그죠? 여기가 14%고요. 여기가 28%, 56%. 자,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단봉으로 움직이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언제가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누가 끌어올린다? 예, 그들이 끌어올리는 겁니다. 개인 투자가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단지 중요한 거는 출발점 신호가 어디냐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 회사 부국증권을 보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회사는 하여튼 재무제표 모든 종목이 그렇겠지만 좀 보여야 된다. 그리고 순영업수익, 그다음에 영업이익 흑자고요. 부채 비율도 증권회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좀 보시면요, 114%의 유불이 1139%라는 거는 웬만한 제조회사보다도 훌륭한 그런 증권회사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BPS라고 그랬죠. 그죠? BPS가 예, 제가 이름이 뭐니 그러잖아요. 예, BPS는 6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만 1,980원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자, 다음 화면 갈게요. 자, 이 화면은요, 아까 보셨던 그 화면은 아니고요. 제가 신의 사자라는 내용으로 최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차트입니다. 자, 최대한 간략하게, 최대한 쉽게. 그러니까 어떤 기준봉이 나와서 내가 매매를 시작할 적에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재무제표 보고 확인하고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쳐다보지 마라. 기준에 부합하면 들어가는 건데, 자, 이 그림,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부국증권의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오면, 요게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요. 22.67에 마감이 됐죠. 22.67에. 여기 22.67에 이제 마감이 됐고, 주가가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밑에 이제 거래량을 보면요, 뭐 크게, 예,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회색 화살표가 발생이 되면요, 이거를 우리는 기준봉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슬슬 매수를 들어갈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자, 뒤로 돌아서 기준봉이 나오고 뒤로 돌아서 이렇게 개수를 쉬어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를 쉬냐면요. 약 몇 개를 쉬냐면 40개를, 예, 40일이죠. 예, 40일. 그러니까 즉 40개의 캔들을 거래일수로 계산하는 거죠. 예, 40일. 40개의 캔들을 뒤로 하나하나 세 나갈 때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자, 여기 이제 회색선 보이실 겁니다. 이 회색선. 보이십니까? 이 회색선이 이쪽에 들어왔었고요. 여기도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 뒤로 돌아서 즉 40일 안에 뭐가 있었느냐? 예, 이평이라고 하는 대마 이평이, 즉 여기는 제가 사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신의 사자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냐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확인하시면 이거를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날짜를 계산해 봤더니 33일 전에 벌써 이 대마이평이 들어갔더라. 여기서 대마이평은 지수화한 값이다. 자, 이 방송을 좀 시청하시면서 뭐래 어렵지 않습니다. 야, 이것도 모르고 주식한다라는 건요. 예, 그거는 좀 잘못된 거다. 그 말씀 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여기서부터요. 주가가 바로 날아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22일 동안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22일인데요. 안 가요. 언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X축, Y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 Y축이고, 여기는 이제 퍼센트 수익률이고, 여기는 이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일, 7일, 제가 말씀드렸죠. 3일, 7일, 14일, 28일, 56일 날짜를 보면서 매매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가 갔느냐를 봤더니요, 80%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22일이라고 하는 것은 X축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계산하자고요. 자, 이렇게 기준봉이 나오고, 소장님 기준봉이 나오고, 예, 모레 기준봉이 나오고, 며칠, 첫 번째 3일. 자, 3일은요, 몇 퍼센트가 가야 되느냐? 7%가 가야 됩니다. 근데 안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일이 됐습니다. 7일. 자, 7일이 됐는데도 안 갑니다. 그러면 14%가 가야 됩니다. 안 갔어요.
자, 7일을 추가해서 14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가야 됩니까? 예, 28% 가야 됩니다. 선생님, 14일도 안 갔습니다. 14일부터, 즉, 무슨 얘기냐? 14일이 지난, 얘는 22일이잖아요. 그죠? 22일은, 즉, 28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28일은 몇 퍼센트를 가야 됩니까? 예, 56%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56% 자리는 어디냐? 여기가 56% 자리일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모습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저 검정색 화살표가 좀 나올 겁니다. 검정색 화살표 보여드릴게요. 검정색 화살표는 여기 이제 방대라고 그래서요. 예, 매도 그 얘기입니다. 매도. 그러니까 나는 20일 동안 들고 있었고 그 기준과 원칙대로 그 위치에서 팔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쯤에서 좀 팔고 나서 혹시나 해서 또 들고 있었더니 바로 이렇게 검정색 화살표가 나오면 빨리 도망쳐. 매도다 그 얘기입니다. 매도.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 거래량을 보면요. 상당합니다. 처음에 기준봉이 나왔던 이 거래량과 이때 당시 7월 10일 날 거래됐던 거래량은요. 엄청난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올라가는 무려 2,100만 주나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캔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드시는지요? 누군가 바람잡고 개인 투자자들 여기서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주가가 이 정도 위치에 있을 때 대개는요.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뭐 그 지주사하고 뭐 증권주들이 괜찮게 올라갑니다. 최근에 뭐 특징주 관심 가져야 할 종목 부국증권 그러면서 이때 종목을 제시하고 추천하는 그런 증권 방송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이 화살표는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 그런 화살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그 다음 날도요. 이 기준봉과 비교했을 때 어마무시한 거래량이 이거와 비교했을 때도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하는데 직전 날과 똑같은 캔들을 만들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그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뭔가 들어오는 물량에다가 현금화하는 모습, 즉 예, 수익 실현하는 친구들이 보이더라. 그런데 여기서 누가 들어오느냐? 바로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데 왜 여기서 들어왔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 산 게 아니라 방송에서 이 종목을 얘기하니 뭐 목표가 손절가 뭐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거고. 그런데 예,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번에는 수장님 파란색 화살표가 나왔습니다. 예, 파란색 화살표. 이거는요. 검정 화살표는 매도 도망쳐 그 얘기고요. 파란색은 여기서 안 팔면 큰일 나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표시로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 아셨죠? 예. 이거는요.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 좀 보실까요? 요거는요. 여기다 제가 맞도우라고 일본어로 썼습니다. 맞도우. 이거는요.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아주 그 매도시키다, 매도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 매도가 아니라 주시장에서 팔다 매도가 아니고 아주 매도시키다 뭐 이런 뜻입니다. 좋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하늘이 무너져도 나와야 된다. 그게 청소장의 기준과 원칙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단봉들이 발생하면서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요. 보실까요? 거래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요. 바로 투자주의 그리고 과열 종목 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거래 정지인 겁니다. 기준봉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그죠? 약 80%가 날아갔단 말입니다. 그죠? 예? 며칠 동안 22일을 기다려서 1,000만 원 들어가서 800만 원 벌면 됐지. 예? 뭘 원하십니까? 그죠? 그런데 대개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물려서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요, 이게 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를 비롯해서 전 세계 나름대로의 주식시장에 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룰이 있는데, 룰이 어떤 룰이냐? 첫 번째는요, 투자주의가 있고요. 그러니까 과열 종목이 지정되고 투자주의, 그 다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래도 자꾸 움직이면은 너 이리 와. 그래갖고,
예, 경고입니다. 경고. 그리고 마지막은 위험을 주는데 위험이 발생하면 그 다음날 하루 거래 정지시키고요. 그럼에도 또 올라가면 또 거래 정지시키고 이게 끝난 거라 그 이야기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매수와 매도를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아시겠죠? 예,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바로 HTS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휴대폰에 MTS에 이런 기술들이 접목돼서 개인 투자자들과 외인과 기관이 예,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이를 악물고 이 바닥에 와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그림이 분봉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 3일, 예, 이 3일이 이게 과열 종목 지정이라고 그래서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가 되는데 거래량이 없고요. 이렇게 죽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잠자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 그래서 전에 뭐 그런 그림 많이 그렸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얼굴 그리면 자고 있잖아요. 그죠? 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팔 수도 없는 겁니다. 예, 매수하기도 힘들고 이해 가셨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는 당연히 이렇게 빠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거래량이 없다 말이죠.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예, 매수해서 가지고 있다라면 그거를 예, 주식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물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룰을 범하지 않도록 지금 이 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부분, 이 차트는 바로 신의 사자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본질, 즉 이 신의 사자를 만들기 위한 이 내면에 들어가 있는 차트, 그러니까 그들이 운영하는 외인과 기관이 운영하는 그들의 알고리즘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들은 왜 외인과 기관은 돈을 잃지 않을까, 개인은 왜 돈을 잃을까. 자, 그 부분 그러면 간단하죠. 우리는 외계인이 되자. 개인이 아닌 바깥으로 나와서 외인과 기관과 똑같이 하는 거죠. 그들은요, 뭐가 많습니까? 정보도 많고, 그들은요, 돈도 많습니다. 즉, 여러분, 삼성전자가 8만 전자 올라갈지 9만 전자 10만 원 갈지는요, 누구보다도 빨리 아는 사람은요, 바로 이재용 회장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를 추종하고 따르고, 거기 대주주 역할하는 외인이라든가, 그리고 소위 기관은요, 쉽게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기관은 누굽니까? 기관, 개를 들여다보면요, 그거 다 대기업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과연 어디 사무실에 앉아서 여러분들처럼 집에 방에 앉아서 마우스로 휴대폰으로 그 수천억 수조원 하는 돈을 움직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뭘 움직인다? 바로 매매할 때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짜여진 알고리즘대로 그들이 움직이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매매를 하지 않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들이 매매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 무작위로 종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저 추석 특집 이대일 TV 주식 대혁명 성명석 수랑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매출액, 그러니까 그 재무 분석이라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차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장부가 있는데, 장부는 재무제표라고 그래요. 재무제표.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보면은,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님들이 나와서, 뭐 장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어떻게 전년 대비 뭐 얼마가 늘었고,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안타깝게 이야기하지 않는 게 부채 비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과 유불의 상관관계를 전혀 모르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봐야 되냐면요. BPS를 봐야 됩니다. BPS, 청산가치 대비 PBR. 현재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 부분을. 그러니까 BPS 이 장부상 가치, 청산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니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차트만 보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괜찮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에라 모르겠다. 예, 뉴스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뉴스에 흔들리면 안 되고, 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항상 그 중요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그죠? 기술적. 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기술적 분석은 차트를 보는 거라니까요. 차트를 보는 거고, 그러면 기본적 분석은 뭐냐? 재무제표를 보는데 이거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장부 보는 거다라는 거죠. 장부. 그러면 언제 보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주가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거래량 없이 움직이다가 지금 보셨듯이, 부국주권 보셨듯이 갑자기 거래량 동반해서 장대 항공이 휙 나오면 여기서부터 매매를 들어가는데 이 위치에서 이미 차트가 형성되고 난 다음 3시 반 장 마감되고서 뭘 보느냐? 예, 이게 재무제표를 보셔야 됩니다. 재무제표 보는 거는요, 어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채비율 유불 150 이하에 유불 1000% 이상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 지표 보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요, 그 회사의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가 되면 끝난 겁니다. 최근에 지난 금요일 날 상장된 뭐 그런 종목들, 지지난주에 또 금요일 날 상장된 종목들, 여러분들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 쭉 보면서요, 뭘 보셔야 되냐면 재무제표를 보셔야 됩니다. 재무제표. 그래서 재무제표 봤을 때 내가 보유한 종목이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다 그러면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안정성 지표 보시는 거고요. 자,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 TV를 시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요일 저녁 밤 7시입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요. 이번에 추석 연휴 때 이데일 TV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대가들의 투자 비법의 그 사이트 들어가셔서 그동안 방송했던 그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죠. 그죠? 주가가 떨어지다가요, 횡보하는데, 이거를요, 뭐라고 그래요? 가격 조정이라고 합니다. 가격 조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그래. 가격 조정이다. 자, 주가가 빠진다. 이게 가격 조정이래요. 가격 조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why? 예? 왜? 자, 그리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가 가격 조정이래요. 여기가 가격 조정. 예, 가격 조정. 그리고 주가가 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횡보하고 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 기간 조정. 예,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주가가 여기서부터 크게 올라가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대답을 못 해요. 그냥 상승이래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주가가 빠질 때는요, 누군가 가격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주가를 올릴 때도 누군가 가격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간도, 기간.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거를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가격 조정입니다. 예, 가격 조정. 떨어지는 것도 가격 조정, 횡보하는 것도 가격 조정, 올라가는 것도 가격 조정.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타났을 때는 하지 않죠. 가만히 계시라고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데 갑자기 이렇게 장대 양봉 발생하면서 거래량 평균 이평선, 20일 이평선에 이런 모습이 딱 나오면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바로 재무제표. 이거를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기본적 분석을 봐서 보면요. 거기 써 있습니다. 내가 이 종목을 사야 될지, 이 종목을 사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판단하게끔 써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내 기준에 부합해 그러면 매수를 하시겠지만 과연 어디까지 가느냐 그것도 가장 중요하겠죠. 어디까지 갈까? 거기 써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식은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닌데요. 알려고 안 하는 건요, 그거는 무기징역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공짜만 바라는 거죠.
뭐 좋은 거 없어? 그러고 TV 채널 돌리다가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고 계신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각도가 높게 급등할 것이냐, 완만하게 갈 것이냐, 또 누워갈 것이냐. 그렇죠?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거다? 바로 그들이, 즉 알고리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미 기준봉을 발생시켜 놓고 목표 주가 설정해 놓고 다 이미 만들어진 틀 안에 여러분들은 허우적거리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놀라운 이 강의의 제목은 주식 대혁명 3714-2856을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제가 이름은 명명하야 뭐라고 했냐면요. 스나이퍼라고 했습니다. 저격수.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많은 방송을 했었죠. 21이평선 동반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여러분들 보시는 이 부분이 이거를요. 바로 대마 이평이라고 합니다. 이걸 대마 이평. 대마 이평이 이 중심 라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방청에서 있어요. 이 포인트라고 그러고 헌터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캔들에 뭔가 집약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 종가로부터 계산해서 3%와 그 다음에 7%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사랑하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이제는 그만 새로운 세상이 왔고 뭔가 어떤 저는 주식 대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좀 새로워지고 뭐가 일심단결 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조업 수출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순위가 4위 정도 된다니까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 파야 물밖에 안 나오는 그런 나라에서 오로지 공부 하나로, 기술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GDP 기준으로 한 9위, 10위 되는 이 나라가 어찌하여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5,000포인트를 향해 갑니다. 올해 말까지는요, 최소 4,000포인트는 넘어야 되고요. 내년 1분기 전에는요, 5,000포인트는 가야 거기가 본전인데, 자, 코스닥은 안 갔다는 거예요. 코스닥도요, 어쨌든 이번 연도에는요, 지금 1,200, 300 정도는 올라와 줘야 된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상한 종목들, 특히 특례 상장이라든가 그런 신성장 기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종목들, 제발 난립하지 않도록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도 이제 뉴스를 최근에 이제 보면서, 이번 새 정부 들어서 이제 그 금감원장께서, 금감원 거기 그 경영진들, 이사들 다 나가. 야, 그래요. 자, 이전에 뭔가 잘못돼서 엉망진창이 됐더라면 좀 바꿔볼 필요는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화면을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지금부터 아주 현란한 쇼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서. 자, 보실게요. 자, 그래요. 이거를요, 기준봉이라고 그래요.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신의 사자와 다르게 여기서는요, 녹색 화살표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뭔지 모르시겠죠? 이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붉은 빨간색, 요 캔들이 세 개로 들어오는 거 모르시죠?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요,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시가 자체가 여기서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모습 보입니까? 이 부분, 이 점선 부분이 7%입니다. 그러면 이날 사서 이때 팔았고요. 그 다음에 장 끝나기 전, 그죠? 종가 전 매수해서 또 매수를 했고, 여기서 또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는 어디서 팔았냐면 여기서 판 겁니다. 여기서부터, 종가로부터 여기가요, 14%고요. 종가로부터 여기는요, 7%고요. 이 연한 연두색은요, 3%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야, 여기서 매수해서 7% 수익 내고 일단 내려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삽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삽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갭 뜨면서 눌렸다가 쭉 올라가는데, 이쪽 부분, 즉 여기가 몇 %라고요? 14%까지 올라가면 판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종가 전 매수라고 또 산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다음 화면 갈게요. 자, 이 종목도 하나하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늘 말씀드린 이게 기준봉이에요.
요 단봉들이 발생하는데 밑에 거래량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 동반하면서 휘리릭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오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뒤로 돌아 그랬더니, 예, 뒤로 돌아 그랬더니, 그죠? 이 부분, 뒤로 돌아 그랬더니, 이 부분, 음봉에 발생했던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찍어 누르는 중심 라인 들어오는 이거를요, 대마이평이라고 하는데, 대마이평은 뭐다? 지수를 다시 지수한 값이다. 여러분들은 종가단선 5일선, 21선, 61선, 121선을 보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저는요, 주식을 쭉 하다 보면요, 종가단선 보지 않고요, 종가 가중, 그 다음에 종가 지수, 종가 삼각, 종가 조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건요, 지수를 다시 지수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평선 자체도 다릅니다. 그들이 보는 이평선은요, 3714, 2856이라는 선을 보는데요. 혹자들은 지수 이평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수를 다시 지수화한 대마 이평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대마 이평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볼 수 있느냐? 볼 수가 없다. 자, 주식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거 두 가지. 첫째, 주가와 두 번째, 거래량이더라. 성성이 생각하는 주식시장에서 늘상 변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주가와 거래량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 뒤에 뒷자락에 이게 있다라는 건요, 어떤 의미냐면 이미 이 친구들은 준비를 했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준비를 했구나라는 거는 여기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죠? 매수. 그럼 이거 며칠 지났, 4일 지났죠. 그죠? 이게 5일째입니다. 그렇죠? 5일째죠. 그러고서 첫 번째가 여기가 7%고 이게 14인데 정확하게 여기 14를 찍는 모습 보입니까? 놀랍게도. 그러나 나는 여기 7% 근방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신났습니다. 매도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윗꼬리 달고 내려올 때 또 여기서 열심히 사는 거죠. 또 여기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어디서 파느냐? 자, 처음에는요, 종가로부터 여기가 7%, 종가로부터 14%, 종가로부터 28%인데, 옆에 여기는 이제 제가 뭐라고 했어요? X축인데, 자, 하루, 이틀, 3일 지나서 7% 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그런데 4일 됐고 5일 됐어요. 그러면 7일로 계산하는 거니까 당연히 14%에 팔았겠죠. 정확합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왔다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차트는 이러한 차트가 유일무이하다. 이데일TV 성 소장이 보유하고 있는 차트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매도를 하고 저 위에서 다시 윗꼬리 달고 밑으로 밀릴 때 다시 모아가는 겁니다. 아주 좋은 전략은 장 끝날 때쯤 그때에 여기서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매수해서 주가는 계속 이어가면 되겠죠. 자, 날짜로 다시 계산하면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입니다. 자, 7일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4%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바닥,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거는 진 캔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진 캔들. 아시겠어? 얘는 진 캔들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또 충분하게 여기서, 예, 다시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거래량도요. 거래량도 보시면 놀랍게도 기준봉 나오고 팔고 다시 사고 또 여기서 팔 때, 그러니까 이렇게 캔들이, 예, 얘보다 거래량이 적은데도 말이죠. 그죠? 예, 종가 자체는 이렇게 양봉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저쪽에서 빠지다가 횡보하다가 거래량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요. 매도는 어디세요? 예, 그게 바로 이 종가로부터 이 기준봉이라고 하는 이 종가로부터 3, 7, 1, 4, 2, 8, 5, 6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패턴이. 여기서는 저는 패턴, 파동 이런 이야기는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과서적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단지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기준봉이 나왔고 직전에 이 캔들을 보니까 대마 이평이 나왔었고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매매를 할 때가 됐죠. 주가가 빠지든 횡보하든 이쪽에 지금 거래량이, 예, 전혀 보이지 않다가 여기 이제 기준봉이라고 하는 이제 캔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기준봉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매수했어요? 매수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팔아요?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점선 7%에 매도를 하는 거죠. 7%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고. 그러니까 주식은요, 이렇게 눌렸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7%, 여기가 14%, 여기가 28%. 그런데 28%를 넘어설 그쯤에가 되면 여러분들은 야, 차트 이쁘다 그러고 그쯤에서 들어가시죠. 그죠? 되게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대개는 개인 투자자나 증권 방송에서 이때쯤 추천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합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도요, 횡보하는 동안, 그죠? 횡보하는 동안 거래량이 지금 없습니다. 횡보하는 동안. 그리고 녹색 화살표, 여기는 녹색 화살표가 없고요. 자, 선이 이제 포크와 헌터는 들어왔습니다만 시작을 알리는 포인트는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기준봉입니다. 기준봉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놀라운 건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제 확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기준봉이 나왔는데 말이죠. 얘가 상한가입니다. 상한가면 안 됩니다. 상한가면요. 간단해요. 상한가면 중심을 딱 긋는 겁니다. 중심 부분을. 그러니까 30%를 반으로 가르면요. 15%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14%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떻게 하느냐. 예. 기준봉 자체를 상한가로 만들어 놓는다는 건요. 이 친구들이 돈이 별로 없는 거죠. 정상적으로 돈을 준비해서 매매를.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 돈 있는 뭐 학원, 뭐 원장, 병원장, 뭐 이런 분들이, 은행 대출, 법인 대출,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한 1,000억 정도를 만들어서, 작전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 돈을 뺏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작전하려고 준비했던 자금이 적으면 빨리 가는 거고요. 자금이 여유로우면 뭐 천천히도 가겠죠. 그래서 제가 만든 게 기준봉이라고 하는 것은 30%가 아니라 종가로부터 7%에 14% 이하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제가 중심 라인 걷던 이 자리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 이때 열심히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선생님, 언제 매도할까요? 그러면 이게 제가 7%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이게 7%고요. 이게 14라니까요. 이게 28%고. 그러니까 이때 지금 여기 화살표 이때 판 거요. 파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인데 15%대 사서 7% 갔으니 이건 20% 되는 거란 거 셈이 안 됩니까? 15% 더하기 이 종가로부터 7%면 22%인데 여기서 파는 겁니다. 여기서 원래는 7%만 수익 나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고맙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있죠. 여기서 보시면요. 윗꼬리를 잡니다. 그러면서 7% 안으로 내려오면 여기서는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담아도 됩니다. 한 50% 정도. 이렇게 담아도 괜찮아요. 이걸 집중 투자라고 하는데요. 예, 그 다음에 나는 어디에 팔려고 그러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요, 7%고 여기가 14%가 28%인데 저는 14%에서 팔 거거든요. 그러니까 7%대에 사서 14%에 팔면 몇 퍼센트? 그렇죠. 몇 퍼센트? 그렇죠. 이거를 7%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 내가 팔려고 여기 14%에 팔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여기서 이제 갭을 띄워놨죠. 그죠? 갭을 띄우면서 막 올라가게 되면은 저는 그래도 이 캔들에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미 위에 무슨 신호가 나왔어요? 매도 도망쳐, 매도 도망쳐. 여기서 더 있다가는 큰일 나겠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룰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차트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차트 이쁘다, 야 죽인다 그러면서 야 이 회사가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매수를 해요. 그리고 이 종목을 제시를 해요. 이건 끝난 겁니다. 기준봉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요. 이 회사의 습성 분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팔고 나올 때 여러분들은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요.
이 캔들을 좀 보실게요. 예, 아까 이게 좀 똑같지, 그죠? 느낌이. 예, 느낌이 똑같죠?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신규 상장하는 이런 종목들도, 예, 아주 무작위로 제가,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보실 수 있는 건요, 잘 보세요. 예, 기준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기준봉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녹색 화살표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럼 기준봉 뒤로 돌아 그랬더니요. 바로 40일이라고 했죠. 40일. 40일 안에 대마 이평이 만나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전에 만났더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몰빵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집중 투자, 집중 투자. 매수, 매수, 매수. 자, 신나게 가는 겁니다. 매수, 매수, 매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팔고 싶어? 자, 원칙적으로는요. 제 식대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크게 키워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고맙습니다. 자, 이 방송은요, 추석 특집으로 여러분들 쉬고 계신 편안한 송편 드시면서 보시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설명 드릴게요. 종가로부터 있잖아요. 종가로부터 여기가 7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4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8%인데 잘 보세요. 여기서 엄청 샀어요. 여기서도 엄청 샀어요. 물론 7% 금방까지 갔습니다만 됐고요. 여기서는요 또 엄청 사서 7%에 정확하게 찍었죠. 그죠? 예, 찍고 저는요 여기서 또 수익난 부분도 같이 들어갑니다. 직전 5일 전에 대마 이평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목숨 걸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샀어요.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1차 차익 실현하고요. 또 열심히 샀는데 시작을 얘가 어디서 하냐면요. 이게 14고요. 이게 28%, 얘가 7%.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종가로부터. 그래서 1차는 하나, 둘, 셋, 7%에 팔고, 자, 종가전 매수 3시 20분. 그러니까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에 엄청,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연락에 샀어요. 그죠? 그런데 아침에 시작해서요, 14%에서 시가를 만들면요, 땡큐, 감사합니다. 없으면 간주하나 떠날 때는 말없이, 도대체가 왜 그러는 거요? 야,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에 시작 자체를 14%에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고서 그래요. 어떻게 했어요?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게 실제적으로는요, 여기에 실제적으로 나타난 거는 말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나타난 건요, 이게 음봉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음봉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아마 가정하면 음봉이었던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14% 딱 팔았는데 밑으로 밀려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7% 밑으로 내려온 거는요, 내 영역인데 이 친구들이 내려왔으면요, 여기서 한번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두 번째 차익 실현한 그 내 원금과 그 수익난 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집중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올인, 몰빵 이런 건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엄청 샀습니다. 그 다음 목표 주가는 바로 28%인데 여기 보시면 29.88 상한가를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만큼 가면 이 검정색 화살표는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내일쯤 과열 종목 지정하고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 위험으로 들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선인데, 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야, 죽인다, 기가 막힌다, 야, 지금 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물론 이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이 자체의 기준을 깨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종목들은 과연 이게 도대체 무슨 백으로 저런 행위를 벌일까는 뭐 여러분들 그냥 혼자 생각에 맡기도록 하고요. 이 검정색 화살표는 무조건 도망가.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면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해요. 주식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주식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서 파는 거예요? 여기서 파는 거예요. 끝. 그런데 그런 얘기들 해요. 주식의 바닥과 고점은 아무도 모른다. 누구는 안다? 귀신은 안다. 그래, 귀신. 귀신 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주식 역사의 외인과 기관가 이재원, 최태원이는 돈을 잃어본 적이 없더라.
아시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돈을 따본 적이 없어요, 개인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차트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는 이 차트는, 이거는, HTS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11년 동안, 즉 93년부터 열심히 만들어 와서 장착을 한 거고요. 그때 당시는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HTS가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들어서 여기까지 와서 함께 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이 화면 다음 차트를 보시도록 할게요.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즉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횡보하는 동안 밑에 거래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갑자기 웬일이야? 이렇게 들어옵니다. 녹색 화살표 나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오죠. 오케이. 이러면 제식대로면 얘는 나한테 잡힌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얘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이 친구가 실수한 게 뭐냐면, 자, 키워볼게요. 실수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시작 자체를요, 7% 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안 합니다. 갭이라고 그러죠. 얘는 시작해서요, 7% 위에서 시작해서요,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 버리면 안 한다니까요. 저는 기다립니다. 여기서 장대 양봉 만들어서요, 한 20% 만들면 바로 투자주의 투자 경고 들어가고요, 과열 종목 지정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안 합니다. 그냥 두고 봤더니 얘가 어디로 내려와요? 직전 종가 부근으로 내려오는 모습 보이시죠? 그럼 이제 매수를 했겠죠. 그리고 이 둘째 날 매수를 했겠죠. 그 다음에 어디서 팔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바로 7% 이 위치에서 차익 실현했죠. 그리고 또 윗꼬리 달고 샀어요. 그 다음날 또 샀어요. 어디를 향해서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4%를 향해서 파는 거라니까요. 14%는 어디냐? 여기라니까요. 여기는 어디요? 7%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첫날 이렇게 해서 얘를 뚫어버리면 웃기네 하고 저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딱 느낌은요, 이렇게 만들어오면 여러분들 쫓아가세요. 그대로 아주 손절치기 딱 좋은 가격까지 내려가죠. 근데 저는 여기서 매도, 다시 매수,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 끝. 그러니까, 요즘 차트 같지 않습니까? 그죠? 윗꼬리.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망라하고요.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습니다. 코스닥이든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야, 소장님 어쩌면 이럴까요? 이렇게 횡보하는 동안에 거래량이 없다가 정말이네요. 소장님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어? 예, 저도 이제 알았어요. 소장님 기가 막힙니다. 예, 여기 보시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와,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이렇게 좀 확대했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게 있죠. 그죠? 특이한 건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중심 라인.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게 뭐냐면요, 30% 기준봉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안 돼요. 기다려요. 안 돼요. 어디서요? 바로 여기서 집중 매매 들어갑니다. 매수. 이때 엄청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날 저는 팔았겠죠. 그죠? 이렇게 기준봉이 30분으로 만들면 15% 반, 2분의 1로 내려올 때까지 반드시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격주로요,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어요. 선착순으로 10명씩 해서요, 무료 강연회를 계속 합니다. 예. 자, 추석 명절 끝나고요. 명절 끝나고, 예,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0일 정도 될 겁니다. 토요일 12시부터 합니다. 선착순 10명 오시면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데일TV 함께하는 추석 특집 주식 대혁명을 함께 했습니다. 아주 부지런히 지금 1시간 달려왔는데요. 너무 지루하시고 힘드시고 그러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 이번 정부만큼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타이틀은요, 주식 대혁명이란 내용으로 여러분들 이데일TV에서 무려 연차로 19년 차가 됐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워 이길 겁니다. 정의가 이고 개인 투자들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노력하는 이데일TV 이데일용의 성수장이 될 것을 꼭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하여튼요, 좋은 연휴 보내시고, 예, 또 아주 편안한 고운 시간들 되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들TV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